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뭐 딴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 차관이 모두 참석을 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현수 수석의 이 사표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야당의 질문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용구 때문입니다. 이용구 차관. 이용구 차관이 이제 아마 국회에서 이게 처음 사례지 싶은데 코로나를 핑계로 국회 법사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열리기 30분 전에 국회 법사위에 통보를 이용구가 했는데 몸에 열이 난다, 코로나 의심이 된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국회를 갈 수는 있지만 법사위 참석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고, 윤호중 위원장이 그러면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이용구 그 술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사건을 덮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발열, 무슨 꾀병인지 뭔지는 아직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를 핑계로 이용구가 국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그거로 옥신각신하고 또 오후에는 법사위 방역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박범계는 나왔습니다. 박범계는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 신현수 파동에 대해서 안타깝다, 인사재청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더 소통하겠다, 지금까지 연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더 소통하겠다. 또 추가되는 얘기는 신현수에게 자기가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가 사과를 할 내용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할 내용인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로 다 덮어씌웠으니까 사과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신현수는 오늘과 내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 초되면 이제 결정이 되지 싶은데, 신현수 파동,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되느냐, 아니면 신현수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민정수석으로 일을 계속 하느냐라는,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문재인으로서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도 민정수석은,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긴 것인데 신현수에게 이제 발등이 찍혔다, 이런 얘기인데, 신현수에게 발등이 믿는 도기에 발등이 찍혔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신현수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신을 당했다, 뒤통수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핑계를 대긴 했지만 결국은 검찰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한 것이고, 신현수가 패싱이 됐든 패싱이 되지 않았든 협의 중에 인사가 발표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한 것이고, 신현수가 얘기하는 것들, 지금 검찰 인사뿐 아니라 검찰 해체하려고 하는 방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윤석열 검찰의 정권을 향한 수사는 더 앞으로 격렬하게 청와대를 향할 것이기 때문에 신현수가 설 자리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틀 연가를 내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신현수에 대해서 이 여권이 신현수 어떻게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의중과 반대되는 저런 반기를 든 것 아닙니까? 저렇게 반기를 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외부로 이렇게 말이 나가게, 이런 갈등이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수를 지금 사퇴를 시키면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 어쨌든 안고 간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한 거죠. 이낙연을 비롯해서 김종민 최고위원 다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비난을 하지 않고 잘 마무리될 걸로 본다, 잘 봉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는, 빨리 마무리를 하자, 무마를 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일단 다음 초까지는. 지금 여당 쪽에서 신현수의 휴가 기간 또 주말을 틈타서 어떤 달래기에 나서겠지만
그래서 신현수가 계속 뭐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현수가 직위를 계속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 갈등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 사퇴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가장 믿었던 측근인 민정수석마저 앉지 못하는데 어떻게 검찰을 안을 수 있겠느냐. 당장 이제 뭐 권력청 안에서 이제 내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도 이제 비토를 당하는 대통령이 그런 형국이 된 것이다. 신현수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 은행으로 보건대 신현수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 속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가. 청와대 이제 수석급들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검찰 해체 법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그 수사권마저 다 뺏어버리겠다.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해체하겠다. 이런 행동이 수순이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잘못하면 이 검찰 해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이거에 대해서 이 덤터기를 모두 다 덮었을 우려가 있다. 신현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행동이나를 봐서 자신이 이걸 다 덮었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뭐 추미애나 박범계는 어차피 각오를 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각오를 하고 왔다지만 신현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는 검찰과의 조율, 정권과의 이걸로 왔지 지금 검찰을 해체하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자기가 덤터기를 다 덮어쓰는 그걸 각오하고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간다 해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 길로 가든 문재인 정부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문정권으로서는 민정수석, 측근 중에 측근인 민정수석은 사퇴보다는 안고 가야 한다. 그런데 신현수가 자기가 덤터기를 쓰는 눈이 뻔히 보이는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무조건 달래야 하는데 안고 가더라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목이 고민일 것입니다. 그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여권 모두가 어느 쪽을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늘부터 갑자기 잘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쪽으로 얘기만 흘러나오는 그 이유 배경입니다. 결국 가장 핵심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송철호, 김학의, 그 다음 원전, 또 라임 옵티머스, 라임 관련해서는 오늘 금감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핵심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